그러면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한 월 평균 한 네네. 8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수입이 네네.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약간 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을 때 9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매달 월세 받는 140억 자산가가 되신 강용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오랜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 그 작년 한 12월 정도쯤 출연하시고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네. 그때 또 나와주시고 나서 그 반응이 되게 또 핫했습니다. 저희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 댓글도 막 엄청 달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또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막 월세 받고 네, 뭔가 네, 그 네, 네. 직장인에서 직장생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뭐 부자가 되는 거 네, 네, 네. 그런 걸 다들 막 꿈꾸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한 4, 5개월 좀 지나니까 또 뭔가 좀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좀 금리가 또 그 사이에 또 네, 많은 네. 변화들도 있었고. 그게 적용이 되려면 3개월 변동, 6개월 그렇죠. 변동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할 때만 해도 금리가 올랐지만 몸에 와닿는 건 좀 적었었는데 네. 또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반영이 확실히 네. 되잖아요. 이제 네, 네. 지금이 아마 최고조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월세도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어서 예, 저는 실질적으로 뭐 월세 오른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빼면은 수익과 지출을 빼고 나면 뭐 불과 뭐 얼마 한 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을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사이에 또 월세도 또 많이 또 네. 오르는 상태예요. 물가가 오르면 네. 월세가 올라요. 이게 이제 제가 월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이상하게 월세는 물가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오르고 있고 지금이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세도 계속 반영되고 있어서 일종의 월세는 소비재라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좀 약간 원룸 위주로 네네,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주택들이잖아요. 그렇죠. 월세로 예. 치면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소비나 어떤 그 물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시고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족. 네. 이게 요즘에 트렌드화돼 있는 주택 형태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좀 확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전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의 월세 시장과는 다르게 네. 좀 반영이 좀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수요 공급에 그냥 정확히 네. 이거는 뭐 투기가 없어요. 네. 투기가 없어요. 이 월세 가격은 뭐 누가 조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주가 조작하듯이 누가 네. 몇 명 집주인이 조작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냥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우리 동네에 일자리가 늘어났다. 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월세가 가격이 또 상승하고 또 반대로 네. 또 일자리가 감소해서 또 좀 됐다 그러면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는데 네. 아주 민감하지는 않고요. 아주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된 기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번 계약하면 1년 내지 2년을 거주하다 네. 보니까 올랐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있다 보니까 계속 후 반영되면서 계속 상승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과거 대비 이제 물가가 좀 오르는 것 대비 네네네. 좀 임금 상승은 좀 더디니까 네네. 임금 상승이 네. 그래서 좀 그 계약 기간을 다 지키고 나가는 그 요율이라고 할까 네네. 퍼센트가 좀 줄었나요? 좀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그렇죠.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많아죠. 그래요. 많죠. 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만기를 거의 못 채우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만기를 넘기고 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연장되면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3개월 전에 통보하실 분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네.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저 나갈래요? 빼주세요. 그럼 빼줘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게. 근데 네. 원룸은 퇴사해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퇴사를 3개월 전에 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바로 그러다 나가야 보니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전에 사표 내면은 네. 눈치 엄청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전화를 주시다 보니까 항상 본인이 부담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월세 내느니 그냥 내가 중개비 내고 그냥 내가 정리하겠다. 그게 빠르죠. 그게 빠르니까 그분이 공인중개사하고 상의해 보시고 네. 자기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데 거의 10중 8구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가는 개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임대차 3법의 어떤 그 임차인 보호를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네요. 이쪽은. 그렇죠. 그리고 뭐 2년씩 계약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네. 월세는 또 1년씩 계약해요. 네. 저는 2년 하라고 그래도 네. 1년씩 하고 싶어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1년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갱신 요건도 1년 있다 쓰시는 거고 네. 그냥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 뭐 상황이 조금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그 원룸 오피스텔 시장은 약간 달라요. 네. 네, 분위기는. 예. 야, 그러면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한 월 평균 한 네네. 8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수입이 네네.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약간 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을 때 9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지난달 정도에 넘은 것 같아요. 네. 9천만 원으로. 근데 요즘 또 전력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아. 제가 또 태양광 발전소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다 가격도 좀 올라가지고 네. 기존에 받는 대비 한 4, 500만 원 정도 더 나오고 그리고 이 원룸 또 월세도 계속 신규 세입자가 올라가고. 바뀌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6, 7분은 나가시거든요. 아, 그래요? 새로 바뀌면 네. 이 140군데니까 1년씩 계약하면 평균적으로 14명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장에 사시더라도 한 7, 8분들은 나가시니까 계속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인상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바쁘시겠어요. 근데 계약서 뭐 쓰고. 계약 뭐 대부분 뭐 계약서 쓰는데 네. 전세 계약하면은 집주인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집주인 안 가요. 네. 네, 안 갑니다. 금액이 또 소액이기도 하고 하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네. 이제 들어오시는 네. 분하고만 계약하지 제가 직접 가지도 않고 네. 또 저 만나면 뭐예요 법인인데. 그렇죠. 네. 법인이기 때문에 뭐 네. 법인이 사업자 등록에 갈 수가 제가 가도 타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저번에 이제 출연하시고 나서 그 뭔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찌 보면 꿈꾸는 삶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 이게 예. 그 어렵습니다. 이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월세 받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좀 그 워너비의 삶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니 뭐 시작이야 저도 아주 네.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똑같이 아파트 청약 넣어서 네. 당첨되고 네.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되면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월세를 주고 구주택에 더 살았던 거 그게 달랐을까? 네. 이제 대부분 우리 당첨되면 대출 많이 받아서 입주하잖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집을 장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서 그냥 한 가지만 바꾼 거예요. 네.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한테 세를 주고 대신 월세를 받아야겠다. 네. 그 포인트 하나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네. 그게 이제 일종의 터닝 포인트 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월세 받아 보니까 이 세상에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뭐 이런 좋다.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제가 가는 길은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똑똑하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걸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간 속도보다는 2배 빠르게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사실 월세 받는 삶을 다들 꿈꾸시긴 하지만 네네. 그 저번에도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 그럼 과거에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는 그게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이 월세 받는 삶을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도 네. 말은 갭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때는 없었죠.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대출 안 받으시고 네. 전세 주고 네. 두세 채 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대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월세 받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월세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네. 부각되지 않을 뿐이고 왜 부각이 되지 않냐면 빨리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어. 갭투하신 분은 빨리 부자가 됐어요.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서 확 부자가 돼서 어디 가서 막 대세고 자랑할 수 있지만 월세 받으신 분은 서서히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나 한 달에 200만 원 나와 월세 이걸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자수성가 부자들 이렇게 지켜보시면 뭐 건물 조그만 건물 사셔서 이제 열심히 중소기업 다니셔서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사셔서 운영해 보시고 수익 내시고 매일 거의 건물 청소하시고 이런 부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숨은 고수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분들한테 네네. 사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세 차익의 길이 있고 월세 수익의 길이 있잖아요. 임대 수익의 길. 네네. 그러면 이제
이제 임대 수익의 길로 가시긴 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20, 30대 뭐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한테 요 임대 수익의 길로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시세 차익의 길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일단은 보세요? 근데 종잣돈이 문제잖아요. 이게 종잣돈이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1, 2년 연봉이면은 아파트를 하나 청약 넣어서 그나마 진짜 영끌하듯이 살 수 네. 있었던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 받으시는 20대, 30대 분들이 네. 3년 모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때보다 지금 이 MZ 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들이 지나친 소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됐죠. 휴대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뭐 요즘 편안한 대중교통 택시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걸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하고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종의 한 번에 뭐 어떤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서 네. 일시적인 뭐 시세 상승을 위한 뭐 주식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과정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저축만 해갖고 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 근데 그 시드머니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나 목표가 막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좀 소박하게 가셔서 지방에 있는 소형주택이라도 하나 사셔서 네. 월세 좀 뭐 다만 5, 60만 원이라도 받아보는 그런 걸로 스타트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시세 차익보다는 그래도 네. 좀 월세가 예. 그러면 장점이 뭔가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대를 좀 맞으면 좀 월세 예, 받는 거 그렇죠, 대비 그렇죠. 좀 확 예, 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자산이. 근데도 월세를 좀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는 네. 시세 상승돼서 네. 투자하면 세금 내고 나머지 내가 다 네. 먹는 거죠. 그러면 그 플레이를 여러 번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번 삐끗하면 근데 대부분 분산 투자하지 않고 네. 한 번 되면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가다가 한 번 삐끗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네. 있고 그리고 시세 상승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놈의 시세 상승이라는 게 기간을 정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네. 거지. 뭐 예측은 하죠. 뭐 2년 만에 올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게 맞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안 맞아서 오래 가는 경우 지금같이 음. 물렸다. 그러면 2, 3년 또 기다려줘야 네.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올랐어. 근데 올라가지고 팔으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 실거주 안 맞추면 네. 안 된다는 등 세금 뭐 여러 때리고. 가지 뭐 문제되면 또 기다려야 되고 막 네. 그렇게 그런 기준 계획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정하는 건데 이 수익형 자산은 계속 내가 월세를 받아 나간다면 네. 내가 이 돈이 어떻게 쌓이고 또 시세 상승이 또 투자를 해서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지를 네. 예측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바로메타가 있는데 네. 차익형은 일단은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섹터예요. 네. 투자의 영역이 아주 짙죠. 근데 여기는 아니 한 푼 두 푼 모아나가는 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형 자산을 선호하는 거고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왔던 거예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예, 이게 예.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예. 불어나는 속도가 또 그런데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또 차익형 투자에서 계속 수익을 내는 사람은 연으로 따니거나 내가 5년 투자했으면 5년치를 나눠보면 그 금액이 나올 그 이상을 벌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꾸준히 안전하게 계속 벌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수익이 또 네. 수익형 자산 하나 생기면 거기에다 플러스 그렇죠. 계속 조금 복리가 조금씩 증가하는 쌓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복리로 돈을 버는 것처럼 네. 이 스노우볼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수익형 자산이고 계속 그 패턴만 유지한다면 처음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이 나중에 6천만 원, 7천만 원이 10년 후에는 돼 있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수익형 이런 투자 이런 거를 뭐 아파트로도 좀 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자금이 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초년생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거 원룸 같은 걸 좀 사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막히는 게 이 시세 조사가 아파트나 이런 건 좀 쉽잖아요. 어플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막 복잡스럽고 복잡하죠. 그래서 자신이 막 확 떨어지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런 거 좋은 원룸 고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이게 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시세를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네. 아파트가 네. 아파트는 뭐 10분이면 다 알아봅니다. 그렇죠. 어느 대한민국 있는 아파트는 다 네. 알아봐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느 회사 주식 지금 찾아보라 그러면 제가 10분 만에 전 주식은 안 하지만 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가 딱 찍고 저 상가 얼마게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 이렇게 보고 다세대 건물이라든지 원룸 건물이라든지 어떤 빌라 같은 걸 딱 보고 네. 저게 얼마게 그럼 몰라요. 네. 잘 아는 자산도 있고 네. 모르는 자산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라든지 주식은 가격이 시세가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이 시세가 완벽하게 어떤 수치화돼서 나온 시세는 아니에요. 심리적인 선에서 만들어진 시세지.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그게 적정선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시세 그 어떤 오늘의 분위기 네. 어떤 뭐 그게 영향을 주잖아요. 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수익형 건물들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가하고 원룸 투자 다세대다가 건물들은 네. 수익률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인 계산법이 존재하는 거죠. 네. 상가도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수익률에 맞춰서 사는 거지. 네. 이 건물 껍데기가 이쁜 건 나중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파트라든지 주식에 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더 가격을 현실화해 보기는 너무 쉽다. 좀 명확하다. 네, 명확하다. 하긴 그 아파트를 월세 수익률로 따져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빌라나 뭐 원룸 같은 것들은 월세 받는 걸로 딱 따져봤을 때 아니 은행 이자보다 또 얼마가 높고 낮고 뭐 이렇게 딱 따져보고 이거 살만하다. 뭐 이렇게 매매가는 얼마면 적정하다. 이런 게 다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데. 아파트는 네. 하이브리드예요. 반반이에요. 네. 이게 짬짜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짬짜면. 시세도 되면서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젊으신 분들한테 지방에 있는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 정도의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수도권이죠. 수도권. 네네. 지방이라는 게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쪽 주변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취득세도 저렴하고 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이제 투기의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주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봤을 때도 아파트는 하이브리드니까 여러분들 시세 상승도 좀 기대하면서 네. 그리고 월세도 좀 받아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차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지방 수도권 쪽에 수도권 쪽에 있는 주택을 좀 알아보셔서 그런데 투자하셔서 월세도 좀 받으시면서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이에요. 결국은 제가 수익형 자산 투자하지만 네. 시세 상승이 안 될 건 안 사요. 네.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시세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주 메인 타이틀이 네. 그러니까 8대2 정도라는 거예요. 시세 상승은 2 정도 보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걸 8로 보는 건데 아파트는 5대5 정도고 갭 투자한 사람은 100을 네. 예. 그렇죠. 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닭을 키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달걀을 매일매일 먹는 그렇죠. 케이스. 달걀도 먹으면서 나중에 닭고기도 이제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그렇죠, 그렇죠. 기왕이면 예, 예. 달걀을 이제 그렇죠. 캐시는 그렇죠. 스타일이신 맞습니다. 거고 예. 이제 시대 차익형은 약간 돼지를 키우는 스타일. 맞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돼지를 먹는 예,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표현하기 좋은데요. 이제 댓글 같은데 많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불신하시는 분들 네. 쓰시는 거 보면은 저 종부세 엄청 낼 거다, 그러니까요. 재산세 엄청 나올 네. 거다, 저 세금 내고 종소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남는 거다 거 이렇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형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세 명이서 동업을 하게 돼요. 정부랑 정부. 은행이랑 네. 그래서 저랑 해요. 네. 근데 모든 리스크는 제가 했는데 네. 세 명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그럴 수도 불상사가 있죠. 벌어져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또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법인도 활용하실 줄 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탈세를 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 가져가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은 네. 안 내기 위한 방법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쪽의 방향성을 찾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익형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배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소득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무조건 계산서 끊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쪽이 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막 고액 아파트 막 이런 것들에서 뭐 편법으로 뭐 세금 네, 빠져나가고 네, 뭐 네, 이런 네. 것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워낙 막 부정적으로 예, 생각하세요. 예,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형 그렇죠. 예, 아파트, 뭐 소형 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임대사업자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으로도 임대사업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하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도 하시고 뭐 예. 이제 뭐 개인인데 뭐 네, 임대사업자도 네, 네. 하시면서
합법적인 이제 세금 면제를 받아가시면서 하시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죠. 네. 뭐 우리 보일라님도 네. 그러시겠지만 처음부터 세금 모르셨어요. 아 그렇죠. 내다 보니까 알게 네. 되는 거고 내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세금 네. 내보면 공부하게 네, 돼요. 그렇죠. 내가 맞아 보면 네. 그때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에서 네. 친구가 한 대 때려가지고 밤탱이 돼갖고 와. 그 다음부터 네. 엄마 나 태권도장 갈래? 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내봤기 때문에 네. 지레짐작하고 겁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무서운 애들이 때리려고 하면 겁부터 내고 항복하는데 한번 싸워보고 맞아보고 내가 왜 맞았는지 그러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공부해야죠. 네. 네, 그러면 얼마든지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네. 있다. 아 그러면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양질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파트 그리고 좀 고가의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저렴한 주택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주택에서 네. 어떤 수요가 네.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뭐 원룸 다세대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에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금 몰리고 있죠. 계속 네, 네. 몰리면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감소는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뭐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조금 있다가. 증가하지는 않는데 세대 수는 음.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네. 세대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네. 있다는 거죠. 결국은 1인 2인 가구의 패턴으로 대한민국은 갈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네네. 못 하고 네. 그리고 뭐 헤어지고 네. 그리고 요즘 결혼해도 혼인 신고 안 하고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까지 있는데 혼인 신고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네. 재테크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의 맡겨놓으신 분들,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수도권 쏠림 현상과 네. 1인 주거의 패턴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리고 신도시에 1인 주거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신도시에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네. 주차 대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원룸을 못 줘요. 거기에 못 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쪽 네. 신도시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구도심 쪽이 원룸 수요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원룸을 못 지고 있고 요즘 또 임대용 기숙사 네. 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모르시는 하나 분들은 해줬더라고요. 네. 모르는데 굉장히 핫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지금 알아보고 저희 수강생들하고 같이 지금 또 좀 준비하는 네. 것도 있어요. 네. 굉장히 좀 200제곱미터당 한 대. 네. 그러니까 주차를 거의 20호를 줘야 되거든요. 네. 20호 최소 기준이 20호인데 차는 2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네. 대신 이제 지금 이제 다중주택자로 반지하 못 짓고 뭐 물난리 나면 안 네. 되니까 반지하는 편의시설만.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뭐, 네. 뭐 편의시설은 지하에 놓고 지상에다가는 이제 그런 거 해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금방 없어져요. 네.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각 시마다 물론 서울시는 오래 남을 거예요. 여기 인구가 많이 있는 존이니까. 근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벌써 뭘 규제해야 될지 규제의 드라이브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한 1년 안에 저희 지방 도시들은 먼저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이제 이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도 막 네네. 전국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네네. 지역별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또 인구가 또 증가하는 지역들도 증가가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 내가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용주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용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수익형 투자에도 이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가를 투자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좀 원룸 주택을 네. 투자하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이 직장인 분들이 또 이제 꿈이 이제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걸 또 꿈을 꾸세요. 예, 왜냐면 이제 예. 집을 관리하는 예, 것보다 예. 상가 관리하는 게 좀 쉽다. 쉽죠. 예, 집은 또 막 뭐 막히고 한번 막 고쳐줘야 되는데 상가는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 더 추천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지 요즘에 네. 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더 그럼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20, 30대는 어렵죠. 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근데 정년을 40대, 앞둔 50대. 분들 이제 좀 종잣돈 좀 모였고 네. 한두 개 정리해서 요거 네. 노후 준비 막 해놓으면 연금 플러스 이거 딱 그렇죠. 맞추면은 야 그럼 한 5, 600이면 난 네. 충분히 살겠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시던 분들이 다 큰일. 아웃됐죠. 이미 사신 분은 큰일 났고요. 네.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상권이 대부분 신도시 상권 짓지도 네. 않은 거 네. 프랜카드 보고 사거든요. 그리고 1층이 좋다고 또 1층 사시는 분도 있고 위층 사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아니야. 한 20명 중 1명 정도. 그나마 요즘 신도시에 이건 네.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권 중에서 이제 신도시를 짓게 되면 유흥 상권들을 좀 별도로 만들어요. 아, 유흥상권. 네, 유흥 블록을 안쪽에 있는 거에다가 애들 좀 안 보이는 큰 길 안 네. 보이는 쪽에다가 했는데 유흥 상권 쪽은 네. 그나마 좀 왜냐하면 워낙 신도시에 유흥할 때가 유흥이라는 게 뭐 룸사롱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안마시술소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그나마 좀 상권이 좀 네. 괜찮은데 그 외 쪽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거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안 좋은데 왜냐하면 공무원들 분들 사시잖아요. 네. 그럼 연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한 달에 받는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연금이 반으로 날아가요. 직장인들도 아마 국민연금도 앞으로 줄일걸요. 지금은 안 줄일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줄일 것 같아요. 네. 너 임대소득 있어? 좀 돈 좀 번다 그러면 줄이고. 넌 조금만 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게 아마 제가 받을 때쯤 되면 아마 그렇게 또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리는 너무 쉬운데 네. 관리는 너무 쉽죠. 계산서만 딱딱 주면 되니까. 네. 근데 실제 저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네. 수익률도 낮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상가 투자하시는데 가보시면 수익률 8% 12%뭐 이렇게 브리핑해요. 네. 근데 그거는 실투 수익률. 내가 들어간 돈 대비 계산한 거예요. 네. 대출금을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막 8% 12%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금액을 다 넣고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전체 금액을 다 넣고 그걸 계산하게 되면 4%? 딱 요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네. 모든 뭐 비싼 땅이건 싼 땅이든 상관없어요. 분양하는 상가 가보면 다 4%에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실제 4%에서 세금 내고 나면 뭐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는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증가되는 부분도 감안하면 한 40% 정도는 아무리 최소한도 벌은 거에 40% 세금 내야 되는 판이에요. 네. 누구나 내는 거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거든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룸 투자는 그런 계산법이 다르다. 그리고 원룸은 의식주의 기본 테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막 상권이 이동하거나 이게 오래 물론 변합니다. 네. 좋은 지역이었다 나쁜 지역으로 변하긴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룸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상대적으로 조금은 네네. 더 관리하는 게 좀 고생스러울 수는 있다. 고생이 그게 단점이죠. 단점이죠. 근데 저도 지금 신축 상가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짓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도 좋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강의장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나머지는 또 임대 줄 예정인데 네. 계산해 보면 그럼 너 원룸이 좋다며 왜 너는 상가 짓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원룸 그래도 좋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제가 그 돈을 투자해서 원룸을 짓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뭐 저도 비즈니스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네. 짓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관련돼서 강의도 또 좀 하시는데 그럼 네네. 이제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많이 오시죠. 예, 주로 네. 이제 뭐 직장인도 있고 네. 요즘에는 좀 실패하신 분들 이제 뭐 좀 갭 좀 심하게 했다가 좀 이제 엑시트 전략을 못 찾고 계신 분들도 좀 오시고 그리고 네. 은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이제 그분들은 사실 또 머리가 맑으세요. 그쪽만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네. 또 오시고 그러면 네. 아주 젊으신 분도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아주 다채로워요. 아, 장르는 뭐 그냥 네. 꼭 국한돼 있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익형 투자 중에서도 이런 거 상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방금 네. 얘기한 것좀 얘기하잖아요. 그럼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분 있구나. 이미 했구나. 저분 네. 뭐 지식산업센터 얘기 저분 있구나.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진짜 너무 많이들 사셨어가지고. 예. 네. 지식산업센터 좋죠. 테마는 좋은데 이게 네. 말이 멋있는 거예요. 아파트용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근데 아파트용 공장은 구로공단에 있어야 되고요. 저기 시야공단에 있어야 되는 건데 논바닥에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진 이유가 더 이상 질 데가 없으니까 수직으로 진 거잖아요. 네. 공장을 더 이상 질 데가 없으니까 수직으로 졌죠. 그런데 네. 됩니다. 잘 네. 됩니다. 뭐 프리미엄도 받고 시대 상승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평택 같은데 광활한 평야지대 지역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줘요. 그럼 그걸 누가 들어가냐고요. 네. 평지 공장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세상승건용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수원 이남 쪽 지방 쪽의 수익형 천안 이런 데 보면은 분양가보다 높아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양가를 못 이겨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쉽사리 받으면 안 된다. 그 수익형 투자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제 분양하는 거 말고 이제 내가 이제 있던 것들을 이제 잘 골라 가지고 사고 하는 것들을 하시려면은 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3억에서 5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다.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대출 레버리지 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하는 정도 내에서 전세를 좀 한두 개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3억에서 5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의 3억에 5억은 3억은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5억은 좀 연세 드신 분. 이게 저 기준으로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5억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면 안전해야 돼. 지금 한번 잘못되면 이분은 이제 이번 생은 끝이라고 보셔야 되고 30대 분은 좀 리스크가 좀 있게 레버리지를 더 활용해도 좋으니까 3억 정도 들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수강생들은 1억 투자해가지고 건물도 사시고 2억 투자해서 또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근데 그 너무 어그로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3억에서 5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으면은 어쨌든 이제 수익형으로 수도권에 투자할 수 근데 있다. 그거 투자했다는 거 자체가 이제 뭐 다가구 건물 뭐 이런 거 원룸 건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가구 건물을 투자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를 했어요. 근데 1억 갖고 투자했는데 그러면 전세 너무 많이 빼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그런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내가 월세를 받아야 돼. 총 이거는 700만 원 나올 수 있는 건물인데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남기게. 나중에 내가 계속 전세를 월세를 전환만 하면 나머지 600만 원 자동으로 생기는 건데 근데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차익형 투자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걸 알았으면 더 모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뭐 기회만 잘 잡으면 더 좋은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본다면 한 3억 정도라면은 그래도 이제 이 수익형 투자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뭐 워낙 이슈이기도 한데 대표님이 지금 원룸이 한 140개 정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140개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0군데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140군데에서 거고 원룸은 한 130호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개는 다른 데서 들어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가 어쨌든 뭐 관련은 없으시지만 관련은 없으시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옆집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분들. 일단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나 요즘에 전세가 너 집 많다고 그랬지 않냐? 너 혹시 너 저런 거 아니냐? 너 뭐 있냐? 뭐 그런 거 아니냐? 너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 저는요 전세를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만 받으니까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변에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걱정 반 시기 반 뭐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저 혹시 너도 위험한 거 아니냐? 너도 꼭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그런데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수익형 자산을 월세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월세니까.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해서 다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갭을 적은 거가 문제지. 그러니까 갭이 적은 걸 들어간 사람도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구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를 조작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신축이 문제야. 신축 빌라를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신축을 들어가면서 거의 90% 이상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억인데 이건 시세가 진짜 2억밖에 안 되는 빌라인데 3억이라고 업해서 등기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세를 2억 5천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5천만 원 가져가는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신축 빌라는 난 안 갈 거야. 최소한 5, 6년 된 거, 손바뀜이 몇 번 있었던 거, 요런 거만 들어가시면
시세 등기부등본도 뻔히 시세 다 나오니까 나오고. 거기에서 한 60%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들 정도면 네.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신축 빌라가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새 거고 뭐 새 거고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러고 그렇죠. 뭐 보증보험 된다고 네.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네. 막 턱턱 들어가는데 네. 그쪽 지역에서 평택에서도 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그럼요. 이게 작년 때쯤에 네. 공인중개사를 제가 이렇게 놀러를 이제 계약서 받으러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네. 방문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말세야 말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맨날 세상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살아요? 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부정적이라서 그런 거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녀석 2명이 녀석이라고 해요. 남자 녀석 2명이 부동산을 여기 훑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시세랑 전세가랑 같은 빌라가 있으면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줘라 그러면 뭐 몇 개도 좋으니까 다 등기 쓸 테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어디 나쁜 짓 하느냐고 그걸 그런 거를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콕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옆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홍보하고 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야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그 한번 빌라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매스컴에서 이걸 또 모방 범죄로 이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빨리 바뀌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막 터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는 건축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건축은 뭐 불가피하게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저는 이제 임대형 기숙사에 지금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발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두세 달 됐는데 벌써 건축 허가를 내신 분이 있어요. 건축 허가 접수하신 분이 벌써. 진짜 발빠르신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원자 설계를 또. 그거 저희 동네, 저희 동네 건축 허가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물어 알아보니까 지역 건축사는 못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전문가들한테 또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수강생하고 또 같이 또 알아보고 건축사도 만나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건축한다는 거는 쉽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좀 더 크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회라는 건 미리 접근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을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요번에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한 10년 전에는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는 게 또 한통 나와서 한참 또 했다가 또 강화하고 강화해서 지금 이제 거의 못 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10년 전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도시형 강화해서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도 주차 대수가 뭐 150제곱미터 한 대, 100제곱미터 한 대였거든요. 그게 점점 강화돼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오면 또 강화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꼬를 한 번씩 터트려 준다. 그럼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한 사람은 버스에 먼저 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항상 뭐 막차 타시는 분도 항상 막차 타고 버스 떠난 다음에 너는 기회가 좋은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시라는 거지.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처차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 어디 뭐 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공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좀 보시고 관심 있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예고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걸 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지난 책에 1년 전에 쓴 책에도 그걸 기록했으니까 임대용 기숙사가 나올 거다 앞으로 요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쓸 정도로 오래된 내용인데 이제 나온 거고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정권이 당이 바뀌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나와서 야 이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분야도 하나의 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재테크하고 돈 버는 분야들은 흐름을 계속 타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닥치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으시면 좋을 것 이런 같아요. 내용들도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네, 이것도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제 매달 월세 받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월세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막연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하셨다면 저희 용주주 TV 들어오셔서 네. 또 영상들 좀 보시다 보면 아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드시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오래 걸리지만 느린 투자를 해 나갈 거다. 네. 그리고 되지만 안전하게 확실하게 부자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전 몰라요. 한 얼마 걸려요? 제가 한 보기에는 얼마 각오해야 됩니까? 저는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10년 정도. 그 어떤 그 텀을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급여보다 많아졌었던 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고 또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으니까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5년 정도. 각오하시고 그 정도 생활습관 바꾸시고 절약하시고 투자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사측연산으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예요. 예. 강용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한 120억 정도 자산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자산이 또 늘으셨어요. 그래서 한 140억 뭐 이렇게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아유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네. 늘으셨던데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셨는지. 아 이게 좀 왜곡된 거예요. 아, 사실. 그래요? 왜곡된 거고 책을 내다 보면 네. 출판사에서 꼭 이 자산을 아 그렇죠. 꼭 쓰고 싶어요. 네. 아 이거 안 된다. 네. 이거 뭐 개인 정보인데 네. 안 된다고 해도 부탁한다고 이게 책 좀 많이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얼마 버는 걸 적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그건 좀 약하다. 자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얼마 적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럴 정도 적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정하면 그렇게 네. 하세요라고 한 건데 어쨌든 늘긴 늘으신 거죠. 지금 자산은 그 사이에. 지금 한 170억 정도 돼요. 그 정도요? 되는데 순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산이 아니고 총 자산은 170억 정도 되는데 신기루 같은 겁니다. 총 네. 자산액은 신기루니까 그 결코 아마 썸네일 내기 편하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 쓰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 현금 흐름도 늘어나셨잖아요. 늘어났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를 이제 재계약한 것들도 그렇죠, 좀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네. 되면은 이제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월세 한 5천만 원 증가돼서 내년 말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목표가 있습니다. 한 얼마까지 늘리시면 이제 계속 늘리고 싶으세요? 저는 워낙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네.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면 딱 끊겠다고 네. 우리 가족들한테 선언을까지 했었어요. 네, 안 제가. 끊어져요. 이게 안 끊어지거든요. 이게 5천만 원 스톱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온 거고 네. 제 건물이 필요해서 또 하나 질려다 보니까 그리고 하고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고 네. 있는 건데 좀 안전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혼나면서 계속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또 필연적으로 또 대출을 또 계속 끼잖아요. 또 그럼요, 수익형 그럼요. 투자하다 예, 보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네, 네, 네. 그에 맞춰서 또 현금 흐름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멈추긴 해야 되잖아요. 네, 멈춰. 근데 또 안 멈춰지는 게 또 사람 마음이고 그래서 계속 가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부채 비율을 네.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네. 제 부채 비율이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안 떨어지면 네. 투자를 안 해요.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채 비율 전세를 네. 바꾸는 것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전세도 내줄 돈 네. 보니까 그러니까 꼭 대출금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세 비율을 쭉 낮췄더니 저는 안전한 자산이 된 거죠. 이게 그동안 갚은 게 꽤 되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전세를 어마무시하게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온전해진 거예요, 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좀 하나 해도 이제 네. 안 혼날 정도는 된 거지.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도 잘 관리를 해가면서 그럼요.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위기 상황에 합니다. 금리가 상승한 상황이 네. 올 거를 네. 알잖아요, 우리는. 네.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안전하게 무조건 가야죠. 막 레버리지를 막 쓴다고 네. 해가지고 네. 못 버틸 상황까지 가서 막 무너지는 사람들도 그럼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컨트롤해야 네.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이게 그런 레버리지를 안 쓰고 또 착실하게만 가서는 또 부자가 안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안 쓰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200살 200살 살아도 200살 살아도 쉽지 않아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100살까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게 이거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게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400만 원을 번다면 네. 좋은 거잖아요. 네. 그건 선한 레버리지. 그렇죠. 근데 내가 사서 그냥 단순히 50만 원이라도 많지 않지만 50만 원이라도 매달 더 지출이 늘어났다. 네. 그건 안 좋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요런 거 자동차를 샀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가 있는데 굳이 네. 더 좋은 차를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캐피탈을 일으켜서 사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 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거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생각해 예. 봤을 때 그 순간에 벌면 예. 좋은 레버리지. 네, 근데 이제 그 순간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출금이 발생과 동시에 네. 수익이 돌아오느냐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갭 투자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네. 전세를 주고 안 사거나 대출을 끼고 안 사는 이유가 사서 수익이 안 나오면 네. 결국은 그 이자는 내는 건 나중에 오를 거로 그렇죠. 다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오르는 것도 안 오를 수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당장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번 달 장부에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내가 계산이 나오는 것만 사시니까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느릴 수도 있지만 느린 확실한 거예요. 거죠. 느린 거예요. 근데 네. 느리기도 하고 네. 좀 둔한 투자인 거예요. 이게 보면 네. 막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볼람님 뭐 정제부터 뭐 다 세금부터 다 공부하시는데 저는 일정 섹터만 딱 공부하거든요. 다 못해요 저는. 하는 일도 이게 많아서 못하니까 그 섹터만 공부하고 그 범주 내에서만 지금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부일람 TV 보면서 네. 뭐 세금 제도 같은 거 네. 얘기하시면 이런 게 있구나 알아보고 막 그런 걸 좋은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상위에 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나랑 내가 맞게 또 접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나가면서 계속 저는 섹터를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에만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점만 다른 거지 네. 투자의 포인트는 같아요. 아, 그렇죠.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렇죠. 우리가 은퇴하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거,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분이나 젊으신 네. 분이나 저나 부일남이나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가는 방향이 조금 달랐다가 그게 교차했다가 겹치기도 하고 네.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반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공통점을 찾다면 한두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나에 맞는 성향을 찾으면 돼요. 네. 그리고 반은 부일남, 네. 뭐 아니면 3분의 1은 뭐 네. 음주주 이런 식으로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해 나가기 나름이죠 투자는. 꼭 누구를 꼭 이게 뭐 무일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러면 본인에 그 맞는 걸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직장을 다녀요. 네.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현금 흐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막 힘들지 않고 다닐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좀 시세 차익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나이가 좀 부일남님 젊으신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사자 네. 소속도 좋고 네. 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네. 남들도 어차피 되게 평생 뭐 일할 건데. 날 좋아하고 근데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60, 70 먹어도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마련해 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세 차익으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세 차익 하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형 자산의 현금흐름 파이프라인은 자식한테 주면 돼요. 근데 사자 면허는 자식한테 못 줘요. 의사 면허를 자식한테 못 주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가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아. 그럼 다음에 자식한테 주려면 자산만 물려줘서는 네. 그들이 그렇죠. 영원하게 현금 살지 흐름을 줘야 못해. 되니까. 그러니까 사돌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을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도 그 이유예요. 사실 네. 그들도 또 라이센스를 따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 못해 좋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신 아빠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네가 이거를 더 키워나가서 너 후손한테 물려줘라. 네. 이 시스템을 저는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금 네. 흐름을 버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게 네. 사업인 거잖아요. 네, 회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만든다는 의미로서 그렇죠. 한번 바라보면은 네. 그 자산 투자 시세 차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에 좀 치열하게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또 그 아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막 치열하게 아껴야 되는 수준이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아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약간 뭐 저 한 월급에 한 50% 모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형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은 네. 수입을 늘리거나 네. 지출을 낮추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쉽지 않더라는 거지. 이걸 늘리면 좋아요. 그럼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할까요? 네. 아니면 뭐 시간당 알바를 할까요? 주말에 뭐 노가다 뛸까요? 네. 이런데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되기 돈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애들 밥 챙기 못 주니까 못 니네 주고. 치킨 시켜 먹어라. 그럼 학원이라도 하나 더 배워야 돼. 지출이 또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 버는 부자의 시스템을 공부하시고 대신 절약하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네. 거죠. 근데 절약이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절약을 얼마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순간 네. 그건 그 사람한테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아는다고 50%를 저축하래 70%를 저축하래. 너 내 상황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씩 드려야 되고 처갓집에 얼마 드려야 되고 뭐 이거 모르면서도 네. 함부로 막 내가 월세 얼마 내는데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뭘 해봐야 되냐면 가계부를 써봐서 네. 계속 이렇게 써다 보면 10년 후에 내 돈이 얼마 모였는지를 한번 예측해봐야 돼. 돈이 없는 걸 알 거예요. 본인이. 10년 후에도 난 이렇게 살 거다는 걸 알 거지. 그렇죠. 그걸 써보면 알죠. 느끼는 순간 아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도 또 이렇게 살겠구나. 발전되지 않겠구나. 네. 그렇다고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팡팡 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매주 치러 가는 것도 아닌데도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자기가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절약해야지 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우리는 예전에는 소비를 하려면 퇴근해야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엔 회사에서도 소비를 하죠. 휴대폰으로 맞아, 막 막 사잖아요. 사잖아요. 네. 택배가 막 오잖아요. 네. 제가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저 주식의 서킷 브레이크라고 아시죠? 네. 이게 과열되면 탁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을. 그래서 과열됐다 그러면 탁 스톱시켜서 뭐 시간을 네.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니네 진정해. 담배 한 대 피고 와.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 시간을 주듯이 금액에 따라서 나만의 서킷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를 10,000원 정도를 내가 산다 그러면 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 1시간 후에 사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결제를 해요. 10,000원은 1시간 네. 뒤에.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네. 하루 뒤에 결제해요. 하루 뒤. 그리고 뭐 50만 원 이상은 한 달 후에 결제해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나와요. 하루 뒤엔 안 필요해. 난 아까는 굉장히 필요했었어. 네. 누르려고 했었는데 서킷 브레이크 내일 그럼 내일 딱 눌러보면 하지 말까. 다음에도 안 하고 네. 할까. 네.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해보면 네. 3개 정도는 안 사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재밌어요. 네. 난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스톱워치 탁 24시간 후에 결제하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거든요. 네. 내일 산다고 해서 택배 하루 늦게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10만 원이면은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 서킷 브레이크다. 나 서킷 브레이크 걸렸어. 네. 그럼 지름신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근데 대표님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셨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조금씩 돈이 생겼고, 근데 그 돈도 또 모아서 복리의 힘으로 또 계속 그렇죠, 재투자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쓸 땐 또 쓰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아내가 집사람이 아내가 아내님이 아내님이 우리 아내님 높으신 분이에요.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언제까지? 그거 애들 다 쓰고 참 좋겠다. 당신은 맨날 이렇게 살고 늦게까지 일하고 맨날 네. 주말에도 이렇게 네. 살다가 우리가 다 쓸게 그냥. 당신은 실컷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 뭔가 저한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나름 고민을 해서 나 현금으로 5천만 원 나오면 그만두겠다. 그리고 5천만 원 달성되면서 집사람 명의로 네. 집을 이제 집. 사줬죠. 이제 지방엔 집이 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마당이 있는 뭐 잔디 깎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사줬죠. 그리고 네. 아내 명의로 딱 사주니까 좋아하죠. 네. 본인 명의로 딱 사주니까 그동안은 제 명의로 사다가 이제 딱 사니까 좋아하고 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집을 더 사고 싶은데 그런 혼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그냥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네. 그러면 당신 그래도 차라도 하나 바꾸는 게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사는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좀 억지로 사갖고 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리고 그 차 바꾸잖아요. 네. 딱 한 달 좋아요. 한 달. 아, 그러니까. 그 차 냄새, 세차 냄새 네. 빠지면 그다음 에 네. 똑같아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게 그 뭔가 그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이게 별로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근데 느낌이 있어요. 등기 권리증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재밌죠. 엄청 그런 건 되게 기분이 좋아. 그 도장 찍어가지고 법무사가 2, 3일 있다가 등기를 딱 갖다 주면은 그때는 뭐 입가에 미소가 등기필증 이런 거는 예. 내가 열심히 산 거 같고 그렇죠. 막 너무 좋고 그렇죠. 막 이게 막 어느 동에 샀다 막 이런 게 막 기분이 그렇죠. 너무 좋고 막. 꼭 훈장 받는 거, 아. 훈장 하나 받은 느낌 들잖아요. 아 그런데 뭔가 이 소비나 이런 거는 이게 약간 천성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예, 자기만의 재미를 네, 느껴야 되는데 소유권 저는 이제 문자 오는 재미를 느끼고 아, 있어요. 따당따당 막 이렇게 예,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40 나누기 네. 360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5, 6개는 네. 들어오니까 그럼 문자가 이제 계속 거. 아마 여기 촬영 끝나고 딱 켜보면 또 입금 문자가 입금 와 있을 거란 들어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즐겁죠. 아. 그래서 주말에 가족하고 뭐 어디 바닷가 가서 네. 회도 먹고 네. 뭐 게 같은 거 사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좀 고가의 네. 물건을 사 먹어도 월세가 들어오면 그 이하를 소비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 먹어도 뭐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때 기분이 좋죠. 네. 이제 난 놀고 있는데 네. 이 돈이 들어오면 기분 좋죠. 근데 사장님 화장실 막혔는데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럼 진짜 짜증나죠.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부자와 뭐 가난한 사람의 어떤 이 인생의 갈림길 요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음. 뭔가 내가 한 걸음 발전되려고 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네. 항상 늘 남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네. 존재해요. 그러니까 네. 말부터 좀 고쳐야 돼요. 네, 우리가. 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살게 네. 돼요. 댓글도 부정적으로 쓰게 네. 돼 있고 아내한테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네. 자녀한테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말에 배 있어요. 뭐 안 좋은 말들이.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의 기준은 이거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젊은데 가난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 20, 30대가 난 지금 가난한데요. 보시면서 영상 난 가난한데 무슨 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부자인 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부자인 거지. 그거는 네. 여러분이 지금 20, 30대인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뭐 자랑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네. 거꾸로 젊으신 분들은 왜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아직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를 네. 잘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만 원은 앞으로 20년 후에 몇십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네. 잘 활용하고 복리의 마법을 이용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젊은데 왜 부자가 아니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네. 늦었어.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은퇴식을 좀 더 늦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일남님 은퇴하셨잖아요. 네. 네. 은퇴하시고 본인의 일을 하시는 네. 것처럼 저도 은퇴하고 제 일을 하는 것처럼 대신 여러분들은 그 기간이 좀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 이젠 글렀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번 생은 무슨 이번 생이야.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23살이 이번 생 불렀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헬 조선 뭐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다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네. 기회고 누구한테는 뭐 지옥이 되는 거죠. 네. 누구한테 천국이 있고. 부자는 또 위기를 또 기회로 삼는다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또 어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좀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지금이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식의 좀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도 제 네. 얘기를 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기는. 투자하기. 예.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 시기가 온다는 거죠. 네. 지금은 조금 뭐 그나마 네. 덜 온 것 같아요. 5월에 하반기에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네. 막 뭐 일부 기업도 막 도산한다는 뭐 건축 건설회사도 뭐 도산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막 좀 심각하다 뭐 길거리에 손님이 없다 뭐 소상공인이 망한다 이런 식이 한번 나야 끝나요 이 판이. 이게 골아 터져야 돼. 한번 빨리 골아서 네. 빨리 고름을 짜내고 네. 다시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한번 물이 바뀝니다. 그럴 때 한번 네, 또 물이 기회가 올수 바뀝니다. 그러면 있죠. 그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는 거고. 네. 그럼 많이 그러잖아요. 신흥 부자들이 태어나는 시기 언제 다 그럴 위기 때죠. 상황일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위기 상황이야. 근데
나는 지금 없는데요 아무것도. 다음 위기 상황을 기대하세요. 10년 후에 또 옵니다. 네. 이게 뭐 마법같이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네. 대부분 그 정도 텀으로 오는 것 같아요. 10년, 네. 15년 사이에 한 번씩 위기 상황은 닥쳐오니까 10년 후든 15년 후든 또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땐 또 지금을 기회 삼아서 네. 또 준비하시면 되지 않냐.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은 상황이니 저렴하게 부동산 하반기에 한번 세일을 늘려봐라. 뭐 이런 거죠.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긴 한데 앞으로 뭐 미래 계획 같은 거 어떤 거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전 미래의 뭐 계획은 제가 이제 그동안 법인에 들어가 있는 네. 가수금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법인에 꿔준 네. 돈, 꿔준 돈은 제가 어쨌든 갖고 나와야 꺼내면 되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갖고 나오는 돈이라서 그거를 어디다가 쓸까를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교육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서 네. 그 경주 최부자의 모토 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네. 뭐 이런 테마로 네. 백리 안에 굶어 죽지 않게끔 뭐 굶어 죽는다는 의미가 좀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재단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년 총선에 나오시려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허망한 재단들이 많더라고요. 허망한 재단? 네. 이거는 재단이라는 게 도와주기 위한 재단인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들 그거를 이사들이 위해서. 막 20명씩 있고 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영업사원 20명 갖춰놓고 뭐 이런 자기 월급 받아가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재단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재단은 후원금 받지 말아야겠다. 내 돈으로 하자. 네. 내 돈 있는 것 갖고 하고 제가 버는 임대소득에서 10% 기부해서 그 돈으로 운영만 해도 충분한데 괜히 뭐 저것도 기부금 받아가지고 딴 데 횡령했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 돈 내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내 돈 내 기부. 내 기부. 그래서 내가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걸 좀 하러 다니는 게 제가 앞으로의 이제 향후의 모습이죠. 그게 제 목표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뭔가 우리 그 직장인 분들의 뭔가 그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인생의 그 딱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뭔가 잘 이제 마무리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중소기업 다니면서 했고요. 그리고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대신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돼요. 오랜 기간 만들어진다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100살 이상 사실 거니까 그 이후까지를 기획하는 어떤 시간을 한번 오래 가져서 내가 어떤 부자가 돼야겠다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용주주 TV 운영하시는 또 강용수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용주주 TV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